안녕하십니까? 평생 공부 정 라파엘라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0일입니다. 오늘 공부할 곳은 수분인데 257부터 목표는 280 수분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물의 생리작용, 작물의 수분. 생체는 7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건조한 종자라도 1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잎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는 경우 기공의 폐쇄가 시작되어 수분의 소비가 억제되고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억제되면서 광합성도 억제됩니다. 식물세포의 구성 및 유지, 식물세포 원형질의 생활 상태를 유지합니다. 원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토플라즘, 동식물의 세포에서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물질계로서 핵, 세포질을 포함하는 세포 내의 살아있는 물질계입니다. 수분은 다른 성분들과 함께 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며 광합성의 원료가 됩니다. 식물세포의 팽합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식물의 체제가 지속하도록 합니다. 팽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부에서 원형질막, 세포막을 세포벽 쪽으로 밀어내면서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압력은 물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팽합은 식물, 균류, 세균 및 원생생물 등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세포에서 발생하며 세포벽을 가지지 않는 동물세포는 팽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258입니다. 외부의 온도 변화에 대처하여 증산작용으로 식물의 체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증산작용이란 잎에서는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가 되어 기공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데 이를 증산작용합니다. 트랜스퍼레이션, 증산작용은 공변세포에 의해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조절됩니다.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히므로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리는 낮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증산작용은 기온이 높을 때 물이 수증기로 되면서 식물체로부터 열을 빼앗기 때문에 식물체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마디로 낮아진다는 거죠. 온도 항상성 유지겠네요. 3. 용매 및 맥의 역할. 식물이 필요한 양분을 흡수하는 용매, 다른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의 역할을 합니다. 즉 물은 양분을 녹여 이를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체 내에서 물질들을 고르게 분포되도록 매개체가 됩니다. 식물체가 필요로 하는 동화작용과 이화과정의 매개체가 됩니다. 동화작용은 생물이 자신에게 필요한 고분자 화합물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이고,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복잡한 분자를 단순한 화합물로 쪼개고 분해하는 거죠. 2. 수분 포텐셜, 워터 포텐셜, 잠재력이라는 거죠. 물의 잠재력. 1. 개념. 포텐셜이라는 것은 물리학에서 어떤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수분의 잠재력, 수분 에너지. 개념. 수분 포텐셜은 토양이나 식물체에 포함된 물을 갖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압력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수분의 이동을 어떤 상태의 물이 지니는 화학 포텐셜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도입된 개념입니다. 토양에서 식물 그리고 대기로 이어지는 연속계에서 물의 화학 포텐셜을 서술하고 수분 이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삼투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수분 포텐셜, 높은 수분 에너지에서 낮은 수분 포텐셜로, 삼투압은 낮은 삼투압에서 높은 삼투압.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을 순환한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번 써놨는데요. 수분 포텐셜의 구성은 수분 포텐셜은 극의 삼투 포텐셜, 압력 포텐셜, 매트릭 포텐셜 등의 요소로 구성됩니다. 저는 이거 할 때 삼투는 그냥 삼투로 갖고 압력은 P로 갖고 이렇게 M으로 갔습니다. 삼압매. 식물체 내의 수분 포텐셜 중에 매트릭 포텐셜, 토양의 포텐셜은 거의 영향이 없으며 삼투 포텐셜과 압력 포텐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삼투 포텐셜, 용질 포텐셜. 삼투 포텐셜은 용질 포텐셜이라고도 합니다. 삼투압은 세포 안으로 수분이 들어가려는 압력입니다. 음의 값을 갖는 삼투 포텐셜은 총 포텐셜을 낮추게 되어 수분을 흡수하는 데 기여합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식물세포 용질의 농도가 높으면 삼투 포텐셜이 감소의 값이 커짐 하여 수분 포텐셜은 감소하며 물이 토양에서 식물 세포 용질 안으로 이동합니다. 요 말이 되게 어렵죠. 삼투 포텐셜이 감소, 음의 값이 커짐, 수분 포텐셜이 감소가 됩니다.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이죠. 이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네요. 용질의 농도가 높으면 삼투 포텐셜이 감소하여 수분 포텐셜은 감소합니다. 용질, 용매에 의해 용해되어 용액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용매는 용질을 녹여서 용액을 만드는 액체를 의미합니다.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인 경우 액체가 용매이고 고체가 용질이며 액체끼리 혼합된 용액인 경우 더 많은 물질이 용매이고 적은 물질이 용질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포함된 알코올, 바닷속에 녹아있는 소금은 모두 물을 용매로 하는 용질입니다. 3번 가겠습니다. 용질의 농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포텐셜이며 순수한 물인 증류수는 이 값이 0입니다. 식물세포는 용질이 많아 수분의 삼투 포텐셜은 항상 음의 값을 갖습니다. 물이 토양에서 식물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것은 식물세포가 음의 값을 갖는 삼투 포텐셜에 따른 전체 수분 포텐셜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 압력 포텐셜입니다. 팽압 포텐셜 1. 식물세포가 수분을 흡수하는 경우 원형질막이 세포벽을 향해 밀어내게 되는데 이때 나타내는 압력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압력 포텐셜은 양수이거나 음수일 수 있습니다.
식물세포가 수분을 많이 흡수하여 압력 포텐셜이 높으면 수분 흡수가 억제되고, 식물세포의 수분이 부족하면 압력 포텐셜이 낮아지면 수분 흡수가 증가됩니다. 팽압이 증가하면 세포 내의 압력 포텐셜은 양수값을 갖습니다. 팽압은 식물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압력이지만 수분 흡수에 방해가 되는 압력입니다. 압력 포텐셜이 양수인 경우 총 포텐셜은 증가하고 음수인 경우 총 포텐셜은 감소합니다. 식물은 용질의 삼투 과정을 통해서 압력 포텐셜을 조정합니다. 식물세포 세포질에 있는 용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 삼투 포텐셜이 더 낮은 음액값, 총 포텐셜이 줄어듦, 세포와 주위 포텐셜의 차이 커짐, 삼투압에 의해 물이 세포 내로 들어감, 이후 압력 포텐셜이 커짐. 매트릭 포텐셜. 어떤 물질의 기질 자체가 가진 모세 공급으로 수분이 흡수되는 에너지 양으로 음의 값입니다. 값이 미미하여 수분 포텐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페이지 260입니다. 중력 포텐셜과 일비 현상입니다. 중력 포텐셜,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지구의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을 향하여 그의 무게와 같은 중력에 의하여 이끌리고 있습니다. 주어진 위치에 물체가 저장하고 있는 포텐셜을 중력 포텐셜이라고 하고, 이는 단지 기준점에 대한 상대적 높이에 의하여 결정되는 포텐셜입니다. 중력 포텐셜은 삼투 포텐셜이나 매트릭 포텐셜 또는 압력 포텐셜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따라서 키가 큰 식물이 아니라면 식물체 내의 중력 포텐셜은 보통 생략됩니다. 중력 포텐셜의 기준점은 보통 토양 표면이 됩니다. 기준점 위의 물은 양의 중력 포텐셜을 지닌 반면 기준점 아래의 물은 음의 중력 포텐셜 값을 갖습니다. 일비 현상, 넘칠 일이네요. 이게다가 물수가 들어가면 넘칠 일인가 봐요. 분비할 비네요. 필에다가 삼수변이 들어가면 비네요. 현상. 오, 일비 현상 한자가 재밌네요. 일비 현상. 오늘 이거 외우겠는데요. 일, 비, 현상. 이거는 답지에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식물 줄기가 절단되거나 도감부에 구멍이 생기면 내면 절단 부위나 구멍에서 다량의 수액이 배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내부의 뭐 때문에? 근압에서 비롯됩니다. 식물의 수분 흡수는 왕성하지만 증산이 억제되는 조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뿌리의 활력이 왕성한 경우 물을 흡수하여 이를 위로 밀어 올리는 근압이 높아지게 되면 잎 가장자리의 수공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비 현상은 그 자체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6. 흡수의 기구, 흡수압, 석션
프레스. 삼투압은 세포 내로 수분이 들어가려는 압력이고 마갑은 세포외로 수분을 배출하려는 압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의 흡수는 삼압과 마갑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것을 흡수압 또는 확산입자라고도 합니다. 흡수압은 삼투압 마이너스 마갑이죠. 세포 내 마갑, 세포의 삼투압이라고 하면 삼투압이 막 들어가려고 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 근데 팽압이 이렇게 막아내고 있어. 흡수압은 어때요? 삼투압이 더 많으면 쭉 하고 물이 식물체 내로 들어가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흡수압은 삼투압 빼기 마갑이다. 기억 삼투압과 팽압. 삼투압은 내외액의 농도차에 의해서 삼투를 일으키는 압력입니다. 식물세포의 원형질막은 인지질로 된 반투막이며 세포액이 외액보다 농도가 높은 때는 외액의 수분이 반투성인 원형질막을 통하여 세포로 들어가죠. 세포 내로 수분이 들어가려는 압력이 뭐라고요? 삼투압. 세포라고 한다면 외 압력이라고 하면 삼투압 이렇게. 팽압은 삼투에 의해서 세포 내의 수분이 늘면 세포의 크기를 증대시키면서 원형질막을 미는 압력입니다. 식물의 체제 유지를 가능하게 하며 기공의 개폐 운동도 팽압의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마갑. 세포질이 수분을 흡수하면 세포가 커지면서 원형질막을 미는 압력인 팽압이 커지면 이에 저항하는 원형질막이 안쪽으로 수축하려는 압력으로서 세포 외로 수분을 배출하려는 압력입니다. 삼투압, 마갑, 팽압, 마갑 삼투압. 이 토양수분 압력입니다. SMS, Soil Moisture Stress. 토양이 수분을 보유하려는 힘입니다. 토양의 수분 보유력 및 토양 용액 삼투압을 합한 것입니다. 토양의 수분 보유력은 작물 뿌리의 흡수력이나 이 밖의 물을 탈취하려고 하는 힘에 저항하여 토양이 물을 보유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토양 용액 삼투압. 토양의 구성 부분 중에서 액체 부분인 토양 용액이 지니는 삼투압입니다. 토양 수분 압력은 토양 수분 보유력 플러스 토양 용액 삼투압. 작물의 수분 흡수. 토양에 대한 식물 세포의 흡수압과 토양 수분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작물 뿌리의 흡수압이 토양 수분 압력보다 높은 경우에 작물이 수분을 흡수합니다. 4. 작물로부터 수분 탈취. 만약 토양의 염류가 집적된 염류 토양인 경우 작물 뿌리의 흡수압보다 토양 수분 압력이 높아서 역으로 작물 세포 내의 수분은 탈취됩니다. 8. 확산 압차 구배. 작물 조직 내의 세포 사이에도 DPD에 서로 차이가 있어 이것을 DPDD라고 하는데
세포 사이의 수분 이동은 이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고로 세포 사이의 수분 이동은 확산 압차 구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262쪽 갑니다. 식물에서의 물의 이동. 그림이 나와 있죠? 수분 포텐셜의 크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수분 포텐셜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물이 수분을 흡수하는 기작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수분 포텐셜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수분 포텐셜이 낮은 곳. 에그먼이나 쏘리입니다. 쏘리. 쏘리. 다시 갈게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라고요? 물의 이동입니다. 대도 지울게요. 쏘리. 물의 이동으로 가시고요. 물의 이동. 수분 포텐셜 이동. 아래가 커요. 알겠죠? 다시. 물의 이동은 땅에서 대기 쪽으로 가고요. 수분 포텐셜의 크기는 위에서 아래가 큽니다. 이렇게. 대기가 작다잖아요. 작고 입 여기 거쳐올까요? 이렇게. 수분 포텐셜 이렇습니다.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수분 포텐셜은 이런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수분 포텐셜이 지금 높아지는 쪽이죠?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그림으로. 수분 포텐셜의 크기가 커지는 거. 물의 이동은 이렇게. 식물이 수분을 흡수하는 기작 했고, 수동적 흡수, 증산작용에 따른 수분 흡수,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물관 내에서 생기는 부의 압력에 의해 물을 흡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식물이 증산작용을 왕성하게 하는 경우 잎에는 수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끌어올리는 힘에 의해서 부의 압력, 모자라는 압력이죠. 생기며 뿌리 세포가 수동적으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수분 흡수는 이 방법에 따라 일어납니다. 즉, 증산이 왕성할 때 물관 내 확산압차, 아까 세포에서 세포로 물 이동하는 것은 확산압차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확산압차가 커지고 조직 내에서도 확산압차 구배를 크게 하여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뿌리세포는 삼투압에 의한 수분 흡수력보다는 뭐에 관계가 있을까? 증산작용에 의해 세포막이나 세포간극을 통해 수분 이동이 나타나므로 수동적으로 수분을 흡수하는 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식물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즉 ATP 소모 없이 이루어지는 흡수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 흡수는 뭘까요? 세포의 삼투압에 따른 수분 흡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삼투압에 따른 건 식물 세포의 삼투압에 따른 수분 흡수를 말하고요. 식물 뿌리 세포액 중의 농도가 외부의 농도보다 높아. 누가 높아요? 뿌리 세포액 중의 농도. 식물 세포가 외부로부터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적극적 흡수라고 하며 이때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목본 식물의 경우 겨울철에는 낙엽수가 증산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의 삼투압에 의하여 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낮은 외부 농도, 수분 이동, 삼투압 때문에 높은 뿌리 세포액 농도로. 이 작물의 요수량. 작물의 요수량 들어가겠습니다. 263이죠. 요수량과 증산개수입니다. 요수량. 작물이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을 의미합니다. 건물, 작물이 생산한 유기물 중에서 수분을 제외한 물질입니다. 증산개수,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증산량을 증산개수라고 하는데 요수량과 증산개수는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산능률, 일정량의 수분을 증산하여 축적된 건물량을 말하며 요수량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요수량은 일정 기간 내의 수분 소비량과 건물 축적량을 측정하여 산출하는데 작물의 수분 경제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수분의 절대 소비량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요수량이 작은 작물이 건조한 토양에 한발의 저항성이 강합니다. 요수량의 요인, 작물과 요수량. 요수량은 기장, 수수, 옥수수, 밀, 보리 등이 작고 호박, 알팔파, 클로버 등이 큽니다. 명아쥐의 요수량은 극히 커서 이 잡초는 토양의 수분을 많이 수탈합니다. 요수량이 나오네요. 이거는 오늘 쇼츠 하나 찍을 겁니다. 쇼츠 예고입니다. 생육 단계. 건물을 생산하는 속도가 늦은 생육 초기에 요수량이 큽니다. 어린 작물에 물 많이 줘야 되겠죠. 요수량이 크니까. 환경. 광해 부족, 많은 바람, 공중 습도의 저하, 저온과 고온, 토양 수분의 과다 및 과소, 척박한 토양 등의 환경은 소비된 수분량에 비해 건물 축적이 더욱 적게 하여 요수량을 크게 합니다. 공기 중 수분과 광수, 1. 공기 습도. 공기 습도가 높으면 증산량이 적고 뿌리의 수분 흡수력이 감소해 물질의 흡수 및 순환이 줄어듭니다. 포화 상태의 공기 습도 중에서는 기공이 거의 닫힌 상태가 되어 광합성의 쇠퇴로 건물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공기 습도가 높으면 표피가 연약해지고 도장하여 낙과와 도복의 원인이 됩니다. 공기 습도의 과습은 개화 수정에 장애가 되기 쉽습니다. 공기 습도의 과습은 증산의 감소, 병균 발달의 조작 및 식물체의 기계적 조직이 약해져서 병해와 도복을 유발합니다. 과습은 탈곡 및 건조 작업도 곤란합니다. 동화 양분의 전류는 공기가 다소 건조할 때 촉진됩니다. 과도한 건조는 불필요한 증산을 크게 하여 한해를 유발합니다. 이슬. 건조가 심한 지역에서는 이슬이 수분 공급 효과도 있으나 대체로 이슬은 기공의 폐쇄로 증산
광합성의 감퇴와 작물을 연약하게 하여 병영군의 침입을 조장합니다. 대체로 듀. 안개. 안개는 일광의 차단으로 지온을 낮게 하며 공기를 과습하게 하여 작물에 해롭습니다. 바닷가 안개가 심한 지역에는 해풍이 불어오는 방향에 잎이 잘 나붙기어 안개를 잘 헤치는 효과가 큰 오리나무, 참나무, 전나무 등과 낙엽송으로 방풍림을 설치합니다. 오리나무, 참나무, 전나무, 낙엽송으로. 265페이지입니다. 강우. 적당한 강우는 작물의 생육의 기본 요인이 됩니다. 강우의 부족은 가뭄을, 과다는 습해와 수해를 유발합니다. 계속되는 강우는 일조의 부족, 공중 습도의 과습, 토양 과습, 온도 저하 등으로 작물의 생육에 해롭습니다. 5. 우박입니다. 큰 물방울들이 공중에서 갑자기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를 말합니다. 주로 정난운과 봉우리 저군에서 발생하며 전체가 투명하거나 불투명한 핵을 중심으로 투명한 얼음층과 불투명한 얼음층이 번갈아 싸고 있습니다. 우박은 농작물이나 과실에 큰 피해를 일으킵니다. 큰 봉우리 저군? 저군만 외우면 되겠네. 피해. 우박은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5, 6월 연중 50에서 60%, 9월, 10월 연중 20에서 30% 중에 발생합니다. 비교적 단시간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작물체의 직접적인 기계적 손상은 물론 그에 따른 생리적, 병리적 장애가 발생합니다. 우박으로 잎 또는 과실이 떨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게 됩니다. 부러진 가지의 상처를 통해 병원균 침입 등 생리적 및 병리적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잎이 우박에 맞아 찢어지거나 그 상처로 낙엽됩니다. 꽃눈이나 잎눈이 상처가 나거나 탈락되면 결실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과배의 경우 착과기와 성숙기에 우박의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우박과 충돌한 열매는 그 부위에 구멍 등의 상처가 생기거나 낙과됩니다. 대책, 예방대책은 가수나무보다 높게 그물을 씌우는 것입니다. 이는 우박 피해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조류해의 예방과 태풍으로 인한 낙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이 직접 과실이나 잎에 닿지 않아서 응애와 진딧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응애, 진딧물. 피해 대책은 항생제 살포와 추비입니다. 상처를 통해 병원균, 제가 병원균 발음을 잘 못하네요. 병원균 침입 등 생리적 병리적 장애를 막기 위해 항생제 살포와 더불어 추세 회복을 위한 추비를 시비합니다. 새순 유도. 가지에 상처를 받아 새순이 부러진 경우 피해를 받은 바로 아랫부분까지 절단하여 새순이 나오게 유도합니다. 적과 및 신초 제거. 피해가 원의 적과 및 신초 제거 등의 수채 관리로 이듬해 결실률을 높입니다. 265페이지였습니다. 266페이지 가겠습니다. 기출예제. A 지역의 사과 농가는 국지적으로 피해를 받아 과실에 상처가 나고 멍들어 정상적인 판매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해 증상의 원인은 우박. 6번 눈입니다. 2점. 눈은 월동 중에, 이건 다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는 거는 이제 X로 정합시다. 나올 때 맞출 거는 오늘 며칠 남았나?
시험이 며칠 남았나 봤더니 시험이 50일 남았습니다. 50일. 이런. 어떡하죠? 할 거는 많은데. 그래서 어떡한다? 이렇게 나와서 맞출 것들은 엑스레 놓는다. 다시 보면 안 돼요. 우박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넘어갑니다. 눈 2점. 눈은 월동 중 토양의 수분을 공급하여 월동 작물의 건조해를 경감시킵니다. 풍식을 경감시킵니다. 동해를 방지합니다. 그러나 눈의 피해죠. 과다한 눈은 작물에 기계적 상처를 입힙니다. 광해 차단으로 생리적 장애 유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눈은 눈사태와 습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봄의 늦은 눈은 봄철 목야지의 목초 생육을 더디게 합니다. 맹류에서는 병해의 발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계, 물주기 가보겠습니다. 물주기. 의는 농작물의 관리에 필요한 물을 인공적으로 농지에 공급하는 일입니다. 수분 공급 목적 이외에도 농경지에 비료 성분을 공급, 지온 조절, 동상해 방지, 작물에 대한 해독 제거, 작업상의 편의 도모, 저습지의 집안 개량, 풍식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을 포함됩니다. 이 목적이 포함되거나 목적을 포함하거나 해야지. 목적을 포함된다가 뭐야? 이거 오타야 오타 이거. 1번. 작물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인기, 활착기, 유수발전기, 출수기. 수활유출. 수활유출. 수출. 수출. 하지만 무효분열기에는 관계가 필요 없으며 유효분열기와 등숙기의 경우는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아 적은 관계로 족합니다. 관계의 효과, 밭에서의 효과. 작물에 생리적으로 필요한 수분의 공급으로 한해 방지, 생육 조장, 수량 및 품질 등이 향상됩니다. 작물 선택, 다비 재배의 기능, 파종, 시비의 적기 작업, 효율적 실시 등으로 재배 수준이 향상됩니다. 혹서기에는 지온 상승의 억제와 냉온기의 보온 효과가 있으며 여름철 관계로 북방형 목초의 하고 현상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하고 현상 띠블레. 관계수에 의해 미량 원소가 보급되며 비료 이용 효율이 증대됩니다. 건조 또는 바람이 많은 지대에서 관계하면 풍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혹한기, 살수 빙결법 등으로 동상해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논에서의 효과. 생리적으로 필요한 수분의 공급, 온도 조절 작용은 물 못자리의 초기, 본답의 냉온기의 관계에 의하여 보온이 되며 혹서기의 과도한 지온 상승을 억제합니다. 벼농사 기간 중 천연 양분이 관계수에 섞여서 공급됩니다. 관계수에 의해 염분 및 유해 물질을 제거합니다. 잡초의 발생이 적어지고 제초 작업이 쉬워집니다. 해충의 만연이 적어지고 토양선충이나 토양전염의 병원균이 소멸 또는 경감됩니다. 이양, 중경, 제초 등의 작업이 용이해집니다. 벼 생육의 조절과 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병원균의 소멸 또는 경감. 수도의 용수량입니다. 벼 재배 기간 중 관계에 소요되는 수분의 총량을 용수량이라고 합니다.
용수량의 계산은 용수량은 연면 증발량, 수면 증발량, 지하 침투량에서 유효 강우량을 뺀 겁니다. 엽수지, 유효, 용수랑, 엽수지, 유효 강우량. 기억, 연면 증발량입니다. 같은 기간 증발계로 측정한 증발량의 1.2배 정도입니다. 수면 증발량, 증발계의 증발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하 침투량, 토성에 따라 크게 다르며 평균 536mm 정도입니다. 568페이지 가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휴대폰. 자, 리을. 유효 강우량, 관계수에 추가되는 우량이며 강우량의 75% 정도입니다. 4분의 3이네요. 관계수의 수질, 광산, 공장, 축사, 생활, 오수 등 오염물질들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용수에 유해물질들이 유입되어 자정작용의 한계를 넘긴 유기질 오염에 따른 부영양화, 무기질 오염으로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수질 오염이 문제가 됩니다. 수원의 전환, 오염원의 분리, 오염물질 처리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방법, 지표관계, 지표면에 물을 흘려대는 방법입니다. 전면 관계, 지표면 전면에 물을 대는 관계법입니다. 인류관계, 지표관계의 한 방법으로 유럽 지방에서 목초지의 관계에 이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경사진 곳이 높은 곳에다 주관계구를 만들고 임의로 지구의 군데군데를 막아 흘러넘는 물이 9배의 정도에 따라 포장의 낮은 곳으로 흘러 퍼지게 합니다. 급한 경사지에서는 이용하기 힘들며 길이 10에서 60m 범위로 합니다. 인류 관계는 높은 곳에서 물을 졸졸졸졸 흘러낸다는 거죠. 보도 관계, 낮은 논둑으로 나누어진 포장의 상단의 수로로부터 표면 전체의 물을 얇게 흘러내리게 하는 관수 방법입니다. 보도 관계가 안 됐고. 수반 관계, 밭의 둘레에 두둑을 만들고 그 안에 물을 가두어두는 저류법, 수반법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과수원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보통 한 그루 또는 몇 그루의 과수를 두둑으로 둘러싼 다음 바닥을 수평으로 고른 후 관계를 합니다. 휴관 관계, 고랑 또는 고랑 물대기라고 합니다. 포장에 이랑을 세우고 이랑 사이의 고랑에 물을 흘리는 방법입니다. 살수 관계, 물에 압력을 가해 노즐로부터 물방울 모양으로 분사시켜 가지고 관수하는 방법입니다. 스프링클러나 작은 구멍이 뚫린 파이프 등을 이용합니다. 공중으로부터 물을 뿌려대는 방법으로 다공간 관계, 스프링클러 관계, 미스트 관계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보통 미스트 많이 하죠. 다공간 관계, 파이프에 직접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내어 살수하여 관계하는 방법입니다. 스프링클러 관계, 압력수를 노즐로 분산시켜 빗방울이나 안개 모양으로 만들어 관계하는 방법입니다. 미스트 관계, 물에 높은 압력을 가하여 공중 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급 화초나 난 등에 이용하는 관계 방법입니다. 이거가 지금 좀 많이 화초나 난 외에도 많습니다. 269. 점적 관계,
토양 전염병의 방지를 위한 가장 좋은 관계 방법이며 물방울 관계 방법의 일종입니다. 직경이 5에서 20mm 되는 플라스틱 파이프 또는 튜브에 1mm 이하의 구멍을 뚫어 분출공을 만들고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게 하거나 천천히 흘러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압으로 물의 양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잎, 줄기, 꽃에 살수하지 않고 뿌리 근처에만 물방울을 떨어뜨려 관계하는 방법으로 열매, 채소의 관수에 특히 유리합니다. 지하 관계. 관계수를 지하로부터 유입시키는 밭관계의 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물이 계속 지하로부터 상향 이동하므로 관계수나 비료로서 준 과잉 염류가 표토에 집적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명거법. 이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표 관계는 인류, 보도, 수반, 살수, 점적이고 지하 관계는 명거법, 암거법, 아비법 이렇게 있다. 요거는 두 개가 구분해줘야 됩니다. 명거법, 계거법이라고도 하고 겉도랑 형식이며 일정한 간격으로 개방된 수로를 마련하고 이곳에 물을 흐르게 하여 수로 옆과 바닥으로 침투하게 하여 뿌리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지하 수위가 낮지 않은 사질토 지대에 이용됩니다. 암거법, 속도랑 형식이며 땅속 30 도랑인데 속도랑이에요. 묻은 도랑 형식이며 땅속 30에서 60cm 깊이에 토관이나 기타 급수관을 묻어 관의 구멍으로부터 물이 스며나와 뿌리에 물이 공급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비법, 주로 뿌리가 깊은 도시의 가로수나 과수에 사용하고 있으며 과수의 주변에 구멍을 뚫고 기계적으로 물 등을 압입하는 방법입니다. 지하수 관계 3개를 먼저 그냥 하시고 나머지는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69페이지 배수입니다. 배수 효과, 습해나 수해를 방지한다. 토양의 성질을 개선하여 작물의 생육을 조장한다. 1모작답을 2, 3모작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지 이용 도를 높인다. 농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기계화를 촉진한다. 배수 방법, 객토법. 객토하여 토성의 계량 또는 지반을 높여 자연적 배수하는 방법입니다. 기계 배수, 인력, 충력, 풍력, 기계력 등을 이용해서 배수하는 방법입니다. 물 빼주세요. 개거배수, 명거배수. 포장 내에 알맞은 간격으로 도랑을 치고 포장 둘레에서 도랑을 쳐서 지상수 및 지하수를 배제하는 방법입니다. 암거배수, 지하에 배수시설을 하여 배수하는 방법입니다. 물과 관계되는 해가 습해죠. excess moisture injury, 과도한 습도의 병해, 장해. 습해의 의는 토양의 과습 상태가 지속되어 토양산소가 부족할 때 뿌리가 상하고 심하면 지상부의 황화, 위조, 고사하게 되는 것을 습해라고 합니다. 습해는 산소 부족입니다. 1. 저습한 논의 담리작 맹류나 침수지대의 채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담수하에서 재배되는 벼에서 토양산소가 몹시 부족하여 산소 부족이라니까요. 습해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장애도 일종의 습해로 볼 수 있습니다. 습해의 발생, 겨울철 습해, 과습으로 토양산소가 부족하면 직접 피해로 호흡장애가 발생합니다.
습해. 호흡장애로 NPK 카마 이거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무기 원소 CHO NPK 카마스인데 얘는 뭐 황은 단백질이니까 이런 애들이 습해 피해를 보는다는 거죠. 다량 원소인데 무기 성분의 흡수가 저해됩니다. 기온이 낮아 토양 미생물 활동이 억제된 겨울철의 습해는 주로 직접적인 피해에 의해 발생합니다. 한 번 더 가볼까요? 다량 원소는 CHO, NPK, 카마스고 소량 원소는 철부터 들어갑니다. 철, 아연, 망간, 구리까지 철구리, 아연, 망간, 철구리, 아연, 망간, 붕소, 염소, 몰리브덴이잖아요. 아무튼 여기 다량 원소가 피해를 본다네요. 습해 발생. 기온이 낮아 토양 미생물 활동이 억제된 겨울철 습해는 주로 직접적인 피해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봄과 여름철 습해는 어떤 걸까요? 봄과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토양이 과습하면 직접 피해와 함께 직접 피해는 뭐라는 거예요? 산소 부족. 토양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해 황화수소 등 환원성 유해 물질 등이 생성되는 간접 피해도 발생합니다. 환원성 물질이란 타물질의 환원이 일어나게 하는 물질입니다. 산화되기 쉬운 물질, 다른 분자들이 전자를 주기 쉬운 성질을 가진 원자로서 분자 또는 이온은 모두 환원제로 작용합니다. 메탄가스, 질소가스, 이산화탄소, CH4죠, N2죠, CO2죠. 이런 게 증가하여 토양산소를 더욱 부족하게 하므로 호흡장애를 조장합니다. 병해의 발생. 습해가 발생하는 토양 환경은 토양 전염병 전파가 많아지고 작물도 쇠약해져 병해의 발생을 초래하며 기온 저하도 작물에 유해합니다. 습해의 일반적 피해 양상은 토양 과습으로 토양 산소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직접 피해로 뿌리의 호흡장애가 생깁니다. 산소 부족. 호흡장애는 뿌리의 양분 흡수를 저해합니다. 유해 물질을 생성하고요.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양은 환원 상태가 심해 습해가 더욱 심해집니다. 습해 발생 시 토양 전염병 발생 및 전파도 많아지죠. 생육 초기보다도 생육 성기에 특히 습해를 받기 쉽습니다. 작물의 내습성의 다양한 토양에 대한 작물의 적응성을 의미합니다. 내습성 관여 요인, 경렵으로부터 뿌리로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입니다. 벼의 경우 잎, 줄기, 뿌리의 통기 조직의 발달로 지상부에서 뿌리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 담수 조건에서도 생육을 잘하며 뿌리의 피층 세포가 직렬로 되어 있어 사열로 되어 있는 것보다 세포 간극이 커서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이 커 내습성이 강합니다. 경엽은 내습성이 강하네요. 경강. 직렬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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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가 사열세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된 거. 얘보다 강합니다. 내습성이. 뿌리 조직이 목화. 뿌리 조직이 목화한 것은 환원성 유해 물질이나 산소 결핍에 견디는 뿌리의 능력과 관계가 큽니다. 벼와 골풀은 보통 상태에서도 뿌리 외피가 심하게 목화됩니다.
벼와 골풀. 왜 피 및 뿌리털에 목화가 생기는 맹류는 내습성이 강하고 목화가 생기기 힘든 파의 경우는 내습성이 약합니다. 목화가 되는 게 이제 견디는 힘이 강해진다는 건데, 질겨지고 딱딱해진다는 건데, 파는 내습성이 약하겠죠. 안 만들어져요. 나무처럼 딱딱한 게. 디귿, 뿌리의 발달 습성. 스펫이 막뿌리 부정근의 발생력이 큰 것이 내습성이 강합니다. 근계가 얕게 발달하면 내습성이 강합니다. 환원성 유해 물질에 대한 저항성. 뿌리가 황화수소, 이산화철 등에 대한 적응성이 큰 작물은 내습성이 강합니다. 철과도 싸워 이기고 황화수소와도 싸워 이기는 건 내습성이 강합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배수. 숲의 가장 기본적인 대책입니다. 정지. 밭에서는 휴립유파하여 고휴 재배하고 이렇게 높이 해라. 습답에서는 휴립 재배와 횡화 재배를 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렇게 하라. 오빠 눕혀가지고 이양하라고요? 그렇군요. 12. 미숙유기물과 황상근 비료를 피하고 유기물은 충분히 부숙시켜 시용하고 표충 시비로 뿌리를 지표면에 가까이 유도하고 뿌리의 흡수장애 시 옆면 시비를 합니다. 토양 개량. 토양 통기를 조장하기 위하여 세사를 객토하거나 중경을 실시하고 부숙유기물, 부숙유기물은 또 플러스예요. 미숙유기물이 마이너스고, 석회, 토양 개량제 등을 시용합니다. 다 플러스겠죠? 과산화석회의 시용. 종자에 가산화석회를 분의해서 파종하거나 밀가루 묻히듯이 막 이렇게 묻혀가지고 파종하는 거. 토양에 혼입하면 산소가 방출되므로 습지에서 발화 및 생육이 조장됩니다. 내습성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내습성의 차이는 품종 간에도 크게 다르며 담리작 맹류 피해 재배에서는 내습성이 강한 품종의 선택이 안전합니다. 작물의 내습성. 저 이거 외웠었거든요. 이것도 농촌지사 시험 볼 때.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쇼츠 예고합니다. 이것도 쇼츠 예고인데 같이 찍을까요? 따로 찍을까요?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스토리가 있어야 돼. 너무 많아서 안 외워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272쪽 과수의 내습성. 가수 내습성도 했습니다. 제가. 요거 그냥 먼저 갈까요? 갈게. 이건 하나. 기억나서. All for men. All for 밀. All for 밀감. 반복무. 이거 지금 뽀로 가도 돼요. 4명 밀감이 반복무한다. 올포 밀감 반복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올리브 포도 밀감. 자, 273쪽 수해 갑니다. 수해의 발생, 의입니다. 많은 비와 홍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수해라고 합니다. 수해는 단기간의 호우로 흔히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7, 8월 우기에 국지적 수해가 발생합니다. 수해 발생 넘어갈게요. 이것까지 나올 순 없죠. 수해 형태. 토양 붕괴로 산상태, 토양 침식 등이 유발됩니다. 유토.
의해 전답이 파괴 매몰됩니다. 유수에 의한 작물의 도복과 손상, 표토의 유실, 토양 붕괴 및 사력 침전 등이 유발됩니다. 침수에 의해서 흙 앙금이 앉고 생리적 피해로 생육이 저해됩니다. 침수에 의해 저항성이 약해지고 병원군의 전파로 병충해 발생이 증가하며 벼의 경우 흰잎 마름병, 도열병, 잎집 무늬 마름병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요거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침수에 의해서. 이거 뭐 손해평가사에서 지금 많이 중요하겠는데요. 흰빛 잎마름, 잎집 무늬 마름, 도열병. 갑시다. 이거는 나올 수도 있겠어요. 도열병이야 뭐 저기지만 잎집 무늬 마름병. 침수 때문이군요. 침수가 증가해요. 때문이라기보다는 증가하죠. 이게 피해 손해평가사에게는 중요한 상식이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수를 잘 하세요. 이러면서 흰빛 잎마름병, 도열병, 잎집 무늬 마름병 등이 증가합니다. 관수해의 생리, 작물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는 침수를 관수라고 하고 그 피해를 관수해라고 합니다. 퐁당 담궈졌어요. 퐁당 담겼어요. 이 벼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차서 모든 작물을 그냥 지표고 퐁당 담근 게 관수해입니다. 산소 부족으로 무기호흡을 하게 됩니다. 산소 호흡에 비해 무기호흡은 동일한 에너지를 얻는데 호흡 기질의 소모량이 많아 무기호흡이 오래 계속되면 당분, 정분 등 호흡 기질이 소진되어 마침내 기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관수 중에 벼 잎은 급히 도장하여 이상 신장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관수로 인한 급격한 산소 부족은 여러 가지 대사작용의 저해, 관수 상태에서는 병균의 전파 침입이 조장되고 작물의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져서 병충해의 발생이 심해집니다. 이거 손해평가사와 직접 관계됩니다. 이건 관수에는. 아우 그렇군요. 산소 부족으로 무기호흡 때문에 그렇다 하면 되겠고. 수해 발생과 조건 273입니다. 작물의 종류와 품종. 침수에 강한 밭작물은 화분과 목초, 피, 수수, 옥수수, 땅콩. 얘들은 요수량도 작더만 침수에도 강하네요. 옥수수, 땅콩. 피, 옥수수, 수수, 땅콩. 침수에 약한 밭작물은 콩과 작물, 채소, 감자, 고구마, 메밀. 구황작물들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감자, 고구마, 메밀. 침수에 약하군요. 구황작물이 침수에 약한가요? 그렇군요. 좀 뭐 연결하면 더 쉽겠네요. 침수에 약한 작물. 구황작물이 의외로 침수에 약하네. 한 발에 강해서 그런가? 생육 단계. 벼는 수인기 출수기에는 극히 약하고 분월 초기에는 침수에 강하다. 수인기가 지금 잉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잉태기, 출수기는 약해요. 이게 우리 그 사람처럼 생각해도 분월 초기에는 침수가 강하고 감수 분열기, 수인기라고 하죠. 수출, 유수 형성기, 유숙기, 분월기. 수출, 유수, 유숙, 분월. 침수해의 요인, 수온. 높은 수온은 호흡 기질의 소모가 많아져 관수해가 큽니다. 수질. 작물이 생육 중 침수될 경우에
탁수의 경우가 청수보다. 정체수의 경우가 유수보다. 수온이 높고 산소가 적어 그 피해가 큽니다. 탁수, 탁한 물, 머물러 있는 물. 그 뭐죠? 구르는 도로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정체되면 어떻겠어요? 피해가 크겠죠. 탁한 뿌연 물, 멈춘 물, 피해가 크겠죠. 침수해. 관수해가 4번이었고 지금 침수해는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관수해가 나왔으면 침수해. 아까 관수는 머리 끝까지 찬 거고 침수는 몇 센치 뭐 이렇게 담궈졌다는 거죠. 청고 고수온의 정체탁수에서는 단백질의 소모도 없이 잎이 녹색을 유지한 채 급속하게. 청고는 급사입니다. 급사. 젊은 시절 죽는 거 급사. 요절. 젊은 사람이 죽는 거 요절이라고 하잖아요. 작물이 급사하는 걸 청고라고 합니다. 적고 흐르는 맑은 물에 의한 관수해의 경우 단백질 분해가 생기면서 갈색으로 변해 죽는 현상입니다. 뭐 죽는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그러네요. 피해 정도는 관수가 더 퐁당 담겨져 있으니까 당연히 탁수가 탁한 물, 멈춘 물, 고온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게 더 피해가 커요. 침수해는 재배적 요인 질소 비료를 과다 시용하거나 추비를 하면 급속한 영양 성장을 해가지고 체내 탄수화물이 감소와 호흡작용이 왕성해지고 뇌병성과 관수저항성이 약해져 피해가 커집니다. 더 알아보는 거 안 할 거예요. 아까 그걸 거예요. 아마 수인기, 출수기, 유수분열기, 유숙기, 분열기 순으로 피해가 크다 하는 거 이거. 생육단계별 벼의 침수 피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침수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큰 순서예요. 순서. 이거 지금 안 해놨네. 이거 피해 큰 정도. 피해 정도라고 해야겠죠. 275쪽 갑니다. 수해 대책, 사전 대책, 치산을 잘해서 산림을 녹화하고 하천의 보수로 치수를 잘하는 것이 수해의 기본 대책입니다. 경사지는 피복작물의 재배 또는 피복으로 토양 유실을 방지합니다. 배수시설을 강화합니다. 수해 상습지에는 작물의 종류나 품종의 선택에 유의합니다. 파종기 20기를 조절해서 수해 회피 경감시키며 질소의 과다 시용을 피합니다. 침수중 대책, 배수에 노력하여 관수 기간을 짧게 합니다. 물이 빠질 때 잎의 흙 앙금을 씻어줍니다. 키가 큰 작물은 서로 결속하여 유수에 의한 도복을 방지합니다. 퇴수 후 대책, 물이 빠져나간 후의 대책이란 말이죠. 산소가 많은 샘물로 환수하여 새뿌리의 발생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김을 메어 토양 통기를 좋게 합니다. 표토의 유실이 많을 때에는 새뿌리의 발생 후에 추비를 주도록 합니다. 침수 후에는 병충해의 발생이 많아지므로 그 방제를 철저히 합니다. 피해가 격심할 때에는 추파, 보식, 개식, 대파 등을 고려합니다. 추파, 보파라고도 하죠. 보식, 불량한 곳에 군데군데. 개식, 불가능한 경우 그 자리에 다시 식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목 식재 후. 대파,
주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주작물을 대신하여 다른 작물을 파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파대가 있습니다. 대파대가 있고, 대파대라는 게 피해, 작물 피해 할 때, 평가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한 해 가뭄해입니다. drought injury, 가뭄해, 건조해. 한 해의 생리. 이렇게 끝에는 좀 약간 바빠져요, 제가. 막 시간이 가면서 출근 시간이 다가오니까 릴렉스 하겠습니다. 한 해의 생리. 토양의 건조는 식물의 체내 수분 함량을 감소시켜 위조 상태로 만들고 더욱 감소하게 되면 고사합니다. 이렇게 수분의 부족으로 작물에 발생하는 장애를 한해라고 합니다. 작물의 체내 수분 부족은 강우와 관계 부족으로 발생하지만 수분이 충분하여도 근계 발달이 불량하여 시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기도 하네요. 자, 276. 한 해의 발생. 세포 내 수분의 감소는 수분의 제한인자가 되어 광합성의 감퇴와 양분 흡수, 물질 전류 등 여러 생리작용도 저해됩니다. 효소 작용의 교란으로 동화 작용이 감퇴되고 이화 작용이 우세하여 단백질, 당분이 소모되어 피해를 받습니다. 이화 작용 개념 패스합니다. 짜게는 거 이렇게 분해, 동화는 합치는 거고. 3번 건조에 의해 세포가 탈수될 때 원형질은 세포막에서 이탈되지 못한 상태로 수축하므로 기계적 견인력을 받아서 파괴됩니다. 4. 탈수된 세포가 갑자기 수분을 흡수할 때에도 세포막이 원형질과 이탈되지 않은 상태로 먼저 팽창하므로 원형질은 역시 기계적인 견인력을 받아서 파괴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포로부터 심한 탈수는 원형질이 회복될 수 없는 응집을 초래하여 작물의 위조 고사를 일으킵니다. 세포의 구조 더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3번 작물의 내건성. 작물이 건조에 견디는 성질을 의미하며 여러 요인에 의해서 재배됩니다. 릴렉스 정 라파엘라 릴렉스. 내건성이 강한 작물의 특성입니다. 체내 수분의 손실이 적죠. 수분의 흡수 능력은 또 커요. 잘 먹어요. 체내의 수분 보유력도 큽니다. 수분 함량이 낮은 상태에서도 생리 기능이 높습니다. 옥수수 기장 이런 거겠죠. 아까 요수랑 나왔는데 그런 거. 형태적 특성입니다. 표면적과 최적의 비가 작고 왜소하면 잎이 작습니다. 뭐 선인장 생각하라고 하더라고 맨날. 니은 뿌리가 깊고 지상부에 비하여 근군 발달이 좋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요. 아주 그냥. 잎 조직이 치밀하고 잎맥과 울타리 조직의 발달 및 표피의 각피가 잘 발달하고 기공은 조그맣습니다. 숨을 많이 안 쉬어요. 물을 많이 안 빠져나가게 하잖아요. 저수 능력이 크고 이거 수분 보유력이겠죠. 다육화, 줄기, 잎, 과실, 뿌리 등이 비후하여 그 조직의 일부 전부가 다량의 즙을 포함하는 것, 다육화 경향이 큽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기동세포. 기동세포가 발달하여 탈수되면 잎이 말려가지고 표면적이 축소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물이 부족하면 얘가 말려요. 이렇게 쪼르륵. 이게 기동세포라는 거예요. 세포적 특성. 세포가 작아서 수분이 적어도 원형질의 변형이 적다. 중요합니다. 이거. 세포 중 원형질 또는 저장 양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수분 보유력이 강합니다. 비율이 높아서 보유력이 강합니다. 원형질의 점성이 높고 세포의 삼투압이 높아서 수분 보유력이 강합니다. 점성이 높습니다. 탈수 시 원형질 응집이 덜하다. 원형질막의 수분 요소 글리세린 등에 대한 투과성이 큽니다. 투과성 큽니다.
수분 요소 글리세린. 물질 대사적 특성. 건조 시에는 증산이 억제되고 급수 시에는 수분 흡수 기능이 큽니다. 건조 시에는 호흡을 참아요. 낮아지는 정도가 크고 광합성의 감퇴 정도가 낮습니다. 건조 시에는 단백질 당분의 소실이 늦습니다. 4. 생육 단계 및 재배 조건과 한해. 작물의 내건성은 생육 단계에 따라서 다르며 생식 생장기에 가장 약합니다. 벼의 한 해 정도. 감수 분열기. 아까 똑같잖아요. 수인기. 수, 출, 유, 숙기, 분열기. 똑같네요. 뭐 아까 그 스피피 정도랑. 퇴비, 인산, 칼륨의 결핍. 질소의 과다는 피해 정도네. 피해 정도. 이것도 아까 스펙 피해 정도였죠. 퇴비가 적으면 토양의 보수력 저하로 인해 한해가 심합니다. 휴립휴파는 평유나 휴립구파보다 한 발에 약하기 쉽습니다. 뭔 소리야. 패스. 그대로 해줘야 될 텐데 이게 뭐 가뭄에 심한 지역도는 바람직하다. 휴립구파가 좋다. 더 좋다 얘네들보다. 이 소리인데 약하기 쉽다가 무슨 소리냐. 한해 대책 관계 물을 주세요. 근본적인 한해 대책은 충분한 물대기입니다. 내건성 작물 및 품종의 선택. 토양 수분 보유력 증대와 증발 억제. 토양 입단의 조성. 드라이 파밍. 휴관기에 비가 올 때 땅을 갈아서 빗물을 지하에 잘 저장하고 재배 기간에는 토양을 잘 진압하여 지하수의 모간 상승을 조장해 한발 적응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아니겠습니다. 피복과 중경제초 하세요. 아니겠습니다. 증발 억제제의 살포, 유액의 지면이나 옆면에 뿌리면 증발 증산이 억제됩니다. 밭에서의 대책은 휴립구파, 휴립해서 여기 심어라. 뿌린 골을 좁히거나 제식 밀도를 섬기게 합니다. 더 좁혀라. 그리고 빽빽하게 심으래. 넣으면 안 된대. 섬기게. 안 된대. 질소의 다용을 피하고 퇴비, 인산, 칼륨을 증시합니다. 봄철에 맹류 재배 포장이 건조할 때 다밥 밟아주십시오. 다밥. 논에서의 재배 대책입니다. 중북부의 천수답지대에서는 건답 직파를 합니다. 물 안 대고 그냥 직파를 팍 뿌리는 거예요. 벼를. 남부의 천수답 지대에서는 만식 적응 재배를 하며 밤모짜리모, 박파모는 만식 정성에 강합니다. 비읍이네요. 만박박만. 미음 비읍만 가면 되겠네요. 강합니다. 요거 바꿀 수 있죠. 약하다 이렇게 막 강하다. 이항기가 늦을 시 모속금, 모짜리 가식, 본답 가식, 점요 등으로 과숙을 회피합니다. 모내기가 1개 이상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조, 메밀, 기장, 채소 등을 대파합니다. 이게 대파작물이에요. 조, 메밀, 기장, 채소는 아니겠지만. 수질오염, 의, 공장, 도시호수, 광산, 폐수 등의 배출로 하천호수, 지하수, 해양의 수질이 오염되어 인간이나 동물,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질 오염 물질은 각종 유기물, 시한화합물, 중금속류, 농약,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 폐수 등이 있으며 소량의 유기물 유입은 수생미생물의 영양으로 이용되며 수중 용존산소가 충분한 경우 호기성 균의 산화작용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어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만약 다량의 유기물이 유입되었을 때 수생미생물이 활발하게 증식하여 수중 용존산소가 다량 소모되어 산소 공급이 그 외 수반하지 못하고 결국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수질 오염원, 도시 오수, 질소 및 유기물, 주택단지 또는 도시 근교의 논에 질소 함량이 높은 폐수가 관계되면 벼의 과본무, 도복, 등숙불량, 병충해 등 질소 과잉 장애가 나타납니다. 유기물 함량이 높은 오수의 관계는 혐기 조건에서는 메탄, 유기산, 알코올류 등 중간 대산물이 생성됩니다. 황화소는 유기산과 함께 벼뿌리에 영향을 주며 심한 경우 근부 현상을 일으키고 칼륨, 인산, 규산, 질소의 흡수가 저해되어 수량이 감소됩니다. 부유물질, 논의 부유물질의 유입, 침전은 어린 식물은 기계적 피해를, 토양은 표면 차단으로 투수성이 낮아지며 침전된 유기물의 분해로 생성된 유기물질의 장애 등으로 벼의 생육이 부진해지며 쭉정이가 많아집니다. 부유한 쭉정이. 세제, 합성 세제의 주성분인 ABS, 알킬 벤젠 설포네이트가 20ppm 이상이 되는 농도에서는 뿌리의 노화 현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도시 오수의 피해 대책, 오염되지 않은 물과 충분히 혼합 희석하여 이용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물걸러대기로 토양의 이상 환원을 방지합니다. 저항성 작물 및 품종을 선택 재배합니다. 질소질 비료를 줄이고 석회 규산질 비료의 시용으로 벼를 강건하게 합니다. 공장 폐수, 산과 알칼리, 논의 산성물질의 유입은 벼줄기와 잎의 황변, 토양 중 유해 중금속의 용출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강알칼리의 유입은 뿌리의 고사, 약알칼리의 경우 토양 중 미량 원소의 불용화로 양분의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중금속, 관계수에 중금속이 다량 함유하게 되면 식물의 발근과 지상부 생육이 저해되고 심하면 중금속 특유의 피해 증상이 발생합니다. 중금속이 축적된 농산물의 섭취는 인축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280. 유류. 기름의 유입은 물 표면에 기름이 부유하여 하며 식물체 줄기와 잎에 흡착하여 접촉 부위가 젓갈색으로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와 물 표면의 접촉이 차단되어 물의 용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벼는 근부 현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고사합니다. 제가 오늘 목표했던 280쪽까지 읽었습니다. 나이스 굿잡.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 와서 공부에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50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 올해 꼭 손해평가사를 합격하도록 합시다. 화이팅!